그게 굉장히 핫한 증거였어요. 맞아. 사실 그게 처음 증거로 이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저희 되게 기뻐하지 되게 않았습니까? 놀랬죠. 네. 전율. 완전 전율. 이거는 혁신이다 이랬는데 음. 이게 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꺼버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지인들과 자리를 하게 되면 단골적으로 이제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을 확인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건에서 불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아무래도 핸드폰. 핸드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을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거의 핸드폰을 요즘에 놓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이제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게 휴대폰이다 보니까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서 불륜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메신저 기능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간자와 대화를 주고받는다던가 사진을 주고받는다던가 동영상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 기능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이제 들통이 나다 보니까 새로운 어플의 쪽지, 댓글 그쵸. 이런 기능을 네. 많이 활용해서 그 상간자와 부정행위 대화를 많이 나누고요. 최근에는 저희 법인에서 한 사건 중에 좀 특이한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당근 마켓 아시죠? 중국 물건을 물품을 사고 파는 아주 건전한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상간자와 채팅으로 그 내용을 주고받다가 결국은 배우자에게 발각이 된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네. 네. 두 번째로 이제 휴대폰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결제 기능인데요. 그 휴대폰 결제 내역을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관련된 어플의 결제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이 쿠팡으로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속옷이야.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입은 걸 본 적도 없고 본인의 취향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결제 내역이 있다던가 아니면 음식 배달하는 그런 어플에서 2인분이 주기적으로 주문이 되는데 배달되는 주소지가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이다.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불륜을 알게 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흔한 경우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배우자들끼리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다음 네이버 이런 데서 내가 검색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검색창에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니까 이전 검색기로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배우자에게 불륜 들키지 않는 법 예를 들면 왜 검색을 해요? 그런 불륜 들켰을 때 대처하는 법 몰래 대화하는 법 이런 게 떠 있으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상간자 거주 지역의 모텔명을 검색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또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치챈 경우도 많았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클라우드로 모바일이랑 휴대폰, 맞아요. 노트북 여러 가지 그 매체들끼리 그 연동을 하잖아요. 네네.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 연동을 하는데 네이버 마이박스도 있고 그다음 구글 포토, 아이클라우드 다양한 그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제 휴대폰에서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배우자랑 같이 쓰는 이제 노트북에 이제 그게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소송 중인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행위 그 증거들이 아직도 그 연동된 걸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가장 최근까지 핫했던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타임라인 있잖아요. 저희가 구글에 위치 정보 제공을 하는 거에 동의를 하면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동하는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핫한 증거였어요. 맞아. 사실 그게 처음 증거로
이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저희 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놀랬죠. 네. 전율. 완전 전율. 이거는 확신이다 이랬는데 음. 이게 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위치를 꺼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정행위를 또 하시는 분들의 무슨 뭐 카페 모임 이런 게 또 있대요. 거기서 이제 있겠죠? 정보가 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네. 또 구글 타임라인이 그렇게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를 찾으라면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블랙박스 이제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블랙박스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차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음성 녹음이 선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차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이제 누군지 얼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인식할 맞아요. 정도로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상들도 증거로 단골로 제출되곤 하죠. 네. 저도 이제 실제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는 이제 배우자가 운전을 해서 상간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들어가서 상간자를 에스코트해서 조수석에 태우고 이제 좋은 곳에 가서 에스코트해서 내린 다음에 손잡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것까지 적나라하게 다 찍힌 영상을 제출한 적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간자와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차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언제 만날 거고 막 이런 적나라한 대화가 다 녹음이 돼서 증거로 제출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활용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삭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삭제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 영상이 이제 SD카드에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을 거치면 일부 복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발견하셨을 때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복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박스 말고도 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두가 이제 필수적으로 요즘에 내비게이션 기능 다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전 목적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 목적지. 네, 거기 보니까 뭐 이 배우자랑가 갈 만큼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장소에 막 찍혀 있는 거죠. 목적지가. 이런 경우에 그게 실마리가 돼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이제 CCTV. 네, 저희가 인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CCTV가 저희를 다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이 CCTV에 촬영이 됐어. 그것만큼 사실 강력한 증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좀 직접 숙박업소에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저희 배우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여기 바람핀 여자랑 바람핀 남자랑 들어갔는데 CCTV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마음 착하신 약하신 사장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이런 사건이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니까 최근에는 대부분 그냥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저희가 법원에 신청하는 게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증거 중 하나죠. 네, CCTV 확보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CCTV 확보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CCTV를 보관하는 그 기한이 뭐 2주에서 4주? 다 다른데 굉장히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빠르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그 영상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도 빨리 하셔야 되고 결정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증거보전 신청 요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맞게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결정이 나오는 동안 혹시나 그 숙박업소든 뭐 오피스텔이든 CCTV를 삭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가가지고 이제 내가 법원에 이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그 결정이 나올 테니까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걸 좀 가지고 있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좀 더 안전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소지품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작년에 입었던 겨울 아우터 이제 주머니를 봤더니 영수증 나왔거든요. 실제 그 많은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로가 지갑이라던가 이제 주머니 아니면 이제 뭐 무의식적으로 집에서 버린 영수증 아니면 뭐 주차권 있잖아요. 오피스텔 주차권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결국에는 다 들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정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뭐 나는 철저하게 막 음. 뭐 대화 내용도 다 지우고 블랙박스도 지우고 철저하게 숨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일매일 생활을 같이 하는 배우자에게 그 부정행위 흔적을 깜짝같이 숨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언제 어떻게 들킬지가 관건인 거지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나게 되고 그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네.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약간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의심이 될 때 곧바로 배우자한테 너 바람 폈지? 이렇게 윽박 지르시거나 티를 내시지 마시고요. 이제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받으셔서 좀 계획적으로 좀 행동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그리고 법률 전문가와 어떤 상의를 하기 전까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배우자의 불륜 증거 확인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